예,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몇 주간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사실 녹화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남자농구에서 대의원 사태가 일어나면서 부산으로 연고를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직체육관을 BNK가 비워줘야 되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부산에 설마 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부산에 가게 되면 그게 베스트인 상황이 돼버려서 녹화만 하고 편집을 아예 안 한 상황이고요. 라트비아하고 평가전 얘기도 이참에 경험 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 편집을 미처 못했죠. 그러는 와중에 무슨 일이 생겼냐. 지금 라트비아 평가전 2차전에 4쿼터 0점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하기가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좀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경험이니까 이런 경험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생각은 지금도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연습 경기를 명지고등학교하고 딱 한 번 했다 그러죠. 그런 다음 체력 훈련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솔직히 대표팀 정도 되면은 체력 훈련이 중요한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6월인데 물론 아시안컵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체력 훈련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런다고 해서 그걸 견딜 만한 몸 상태인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가전이라는 거는 내용적으로 농구를 준비해서 이게 먹힐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 준비가 미흡했다는 얘기죠. 경기를 봤을 때 느낀 거는 그냥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해봤다가 딴 거 해봤다가 이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국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니까 이번 팀은 특히나 더 그래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표팀이라고 보면 좀 안 될 만한 요소들이 있어요. 자, 이번 대표팀 명단을 보면 강희슬, 김단비, 박지수, 신지연, 박지연. 박지수 선수는 거의 1년에 공백이 있는 거 잠깐 복귀하기도 했지만 체력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웨이트도 많이 줄었고요. 뭐가 문제냐면 트랜지션 상황이 돼서 수비를 해야 될 때 발이 먼저 돌아오지 않고 서서 그냥 손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쫓아가기가 힘드니까 발은 안 나가고 손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좀 경기감을 좀 잡아가는 것 같긴 했는데 2차전을 보면은 1차전보다 기록이 줄었어요. 1차전에서 박지수 선수는 15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 더블을 했는데 2차전에서는 11득점 5리바운드로 내용적으로 활약이 줄었죠. 아무래도 4쿼터는 그가 잘 안 뛰어오는 선수들 위주로 돌렸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런 기록 저하가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박지수 선수가 지금 경기 체력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는 솔직히 안 보여요.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 재능을 가진 선수를 만난 게 역대에서 한 손에 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활약이 가능했는데 높이로 승부가 가능한 선수는 박지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김단비 선수도 그렇게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는 좀 이미 은퇴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김단비 선수한테 기대하기도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요. 빼고 나면은 강희슬, 박지현 이 정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신지현 선수도 계속 선발이 되어서 뛰긴 했지만 신지현 선수가 주력 멤버로 뛴 적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경은 선수가 베테랑이긴 하지만 이경은 선수가 지난 몇 년간 대표팀 선발이 안 되어 왔고 포인트 가드가 그렇게 없는데도 왜냐면 계속 부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김진영 선수, 안혜지 선수, 이소희 선수, 이해란 선수는 합류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된 선수고요. 진한 선수 정도가 계속 오랫동안 뛰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키아나 스미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선수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난 올림픽 나갔던 대표팀이랑 전력상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러냐. 차이가 심각하게 많이 납니다. 일단 박지수 개인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박지수를 올림픽 때 뛰었던 월드컵을 보내기 위해서 브라질전에서 뛰었던 그 박지수랑 동일시하면 안 되겠다 싶은 수준이에요. 김단비 선수도 그렇죠. 그때 김단비를 지금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이번 평가전 1차전에서 8득점 하고 수비에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솔직히 그때 뛰었던 그 선수 같은 월드컵 때 뛰었던 올림픽에서 뛰었던 그때 김단비 선수하고 비교하면은 약간은 좀 내려온 모습이 있죠. 그리고 김정은 선수도 빠졌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박혜진, 배혜윤 이 선수들이 빠졌고요. 그리고 윤예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전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양인영 선수가 건강만 하면은 지금 박지수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배윤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보면은 그 다음 최고의 센터가 누구냐 보면은 양인영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런데 양인영 선수가 아직 그때 뛰었던 배윤 정도는 솔직히 아니죠. 양인영 선수를 배윤이랑 같은 급으로 놔주면 오히려 이거는 양인영 지능형 안티가 되겠죠. 일단 신지현 선수는 1번으로 기대를 못하냐 이런 댓글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신지현 선수는 일단 1번으로 놓으면은 그 파워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세요. 국가대표에서 그 어떤 감독도 신지현 선수를 1번으로 배치하지 않았어요. 하나은행에서 박종천 감독님은 그렇게 오래 같이 뛰지를 못했으니까 일단 제외를 하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 이완우 감독이 있었죠. 이완우 감독도 처음에는 1번 자리는 지금 KB가 염윤아 선수를 제일 많이 썼고요. 그 이후에 염윤아 선수도 없고 고아라 선수가 들어온 다음은 포지션은 탑에 신지현 선수가 썼어요. 근데 1층에서 보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플로어에 서서 토킹을 하고 리딩을 하는 거 사실상 고아라였다는 거. 이거는 뭐 고아라 선수가 연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 성격적으로 신지현 선수가 그게 성미에 맞는 유형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완우 감독도 김지영 선수를 1번으로 쓰기도 하고요. 신지현 선수를 1번으로 기용한 빈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번으로 계속 써보려고 했지만 그때는 김희슬 선수도 있었고요. 김희슬 선수도 1번으로 많이 썼고 오히려 1번 주전보다 2번 주전이었던 기간이 더 길다고 느낄 정도예요. 이훈재 감독 때는 1번을 보긴 했어요. 처음에는 강계리 선수하고 거의 양분을 해서 뛰었고요. 신지현 선수가 주전 1번으로 쭉 갔죠. 부임 마지막 라운드에 어떻게 했죠? 김지영 1번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훈재 감독님 부임 초기에 3등 했을 때 이후로 하나원큐가 제일 경기적으로 내용이 제일 좋았던 상황이죠. 김도환 감독 체제에서는 결국엔 김도환 감독도 1번은 김지영으로 갔죠. 이 모든 감독들이 다 같은 판단을 했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신지현 선수 1번 바뀌어놓으면 득점력이 죽어요. 이게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잠깐 하나원큐 얘기를 하자면 하나원큐가 수비에서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사실 자체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돼요. 그게 신지현이에요. 외곽 플레이어 중에 막상 대인방어 붙여놓으면 신지현보다 잘 막을 선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신지현이 수비력 문제가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나머지 다른 부분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김지영만 고평가하고 그 신지현은 내리까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그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원큐 팬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종종 하니까 그거 들으셨던 분인데 뭐 혹시 그분이 내가 아는 걔라 그러면은 대놓고 그런 얘기하고 탈덕했다고 대놓고 얘기하는 나는 팬덤에서 껴주는데 너는 이제 안 껴주더라. 만약에 맞다 그러면은 그 알만한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직접 들은 사람이. 제가 그래서 안 그랬다고는 안 할게요. 근데 그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남들이 바라봐지 않는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천재예요. 제가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신지현은 계속 진짜 천재라고. 그런데도 그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도 국가대표에서 주력 멤버가 솔직히 이번에도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선수는 좀 운동신경이 안 되는 것 같다. 저 선수는 사이즈가 작아서 안 되겠다.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안 되는 선수들이 보통. 근데 심지어는 그런 요소가 없더라고요. 다 돼야 되는 게 디폴트예요. 김지영 선수 고평가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봤다. 이게 제일 고평가하는 이유예요. 일단 그 나트비아가 작년에 청주에서 붙었던 그 팀이 아니에요. 작년에 청주에서 붙었던 그 팀은 190대 선수가 칼린 필라페레 190cm, 알렉사 굴베 190cm, 센터에 로라 멜데레, 마르타 미프첸코 192cm 이렇게 190대 선수가 4명 있었는데요. 이번 라트비아 원정에서부터 대표팀은요 190대 선수가 5명이 있어요. 뭐 칼린 필라바레는 그대로 합류를 했고요. 얀테 스텐베르가, 아이작 클라코카, 키티자 라스카 이 선수들이 작년에는 빠져 있었거든요. 작년 평가전 때 우리나라 대표팀은 주축 선수가 박지수, 배은 빠져 있었죠. 여기는 4명을 놔두고 온 거예요.
여기도 이제 주축 멤버들 빼고 세대 교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연습을 했던 거죠. 그 연습이 되게 유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라트비아는 유로바스켓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풀 전력을 갖추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풀 전력에 대항할 상황이 됐냐? 일단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박지수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그때 평가전에서 대활약을 해줬던 선수가 박혜진 선수가 22득점을 했는데 빠졌죠. 2차전에선 이랬고 1차전에서 최희샘 선수가 16득점을 해줬어요. 둘 다 없죠 지금. 박혜진 선수 얘기를 하면서 먼저 했던 얘기가 박혜진 선수가 득점도 많이 했지만 흘리기도 되게 많이 흘렸다. 근데 표가 안 났다. 뒤에서 윤예빈, 박지현이 다 막아서 다시 밀어줬다. 윤예빈 없죠. 작년 팀이랑 우리나라 대표팀도 같은 팀이 아니고 라트비아도 같은 팀이 아닌 거예요. 라트비아는 오히려 풀전력을 갖춰서 나온 팀이고 우리는 그때보다 못한 전력인 거예요. 그 박지수 하나 합류했다고 상세가 되질 않아요. 거기는 진짜 골밑 풀전력이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박지수 대신 합류했던 김소담 선수도 역할을 되게 잘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지수 선수의 공백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거를 양인영 선수가, 물론 양인영 선수, 김소담 선수가 30분 이상 뛰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 둘이 합쳐야지 30분 정도가 나올 거예요. 지난 라트비아하고 평가전 1차전에서 양인영 선수가 13분 40초를 뛰었고요. 김소담 선수가 6분을 좀 못 뛰었네요. 예, 둘이 합쳐도 20분이 안 돼요. 이때 양인영 선수는 사실 그렇게 주요한 활약이 없는 경기였죠. 진한 선수가 거의 대부분을 활약을 하면서 채웠고요. 4번 자리에서는 최희샘 선수가 거의 30분을 뛰면서 에이스라고 볼만한 활약을 했고요. 2차전에서는 양인영 선수가 22분을 뜁니다. 그리고 김소담 선수도 14분을 뛰어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최희샘이 빠졌죠. 최희샘 선수가 중간에 부상이 생기면서 월드컵을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로스트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4번 포지션을 보는 선수가 이해란밖에 없거든요. 왜 이해란밖에 없냐면은 양인영은 솔직히 박지수 백업이고 둘 다 빼고 진한 선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한 선수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양인영 선수는 5번 백업이고 그럼 제대로 4번이라고 볼 만한 선수는 이해란밖에 없는데 이 이해란 선수가 솔직히 기대는 해봐야겠지만 아직인 것 같아요. 1차전 하프코트 밖의 상황에서 골밑에는 이미 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기 수비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뒤에 있던 양인영 선수가 나가라고 등을 밀어줬는데 그래서 아직은 저는 양인영 선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인영 선수가 왜 필요하냐면 이번에 득점은 없을 거예요. 없는 걸로 아는데 기록지가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우리나라 농구협회도 기록지를 올리지 않은 걸로 아는데 위치 선정하고 1대1 대응방으로 양인영 선수가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 타임이 적긴 했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몇 없겠지만 1대1 매치에서 먹는 장면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보신 적 있는 분은 어느 장면에서는 1대1 매치로 먹었다 그 얘기 해주시고요. 제가 기억에 혼선이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본 장면에서는 1대1 매치 상황에서도 잘 막았고 팀 수비에서도 뒤에서 팀원들 역할 위치 조정해주고 공격에서도 위치 선정도 잘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골이 안 들어갔죠. 너무 급하더라고요. 제대로 잡기도 전에 던지더라고. 양인영 선수도 작년 양인영 선수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리그 때보다 뛰기는 잘 뛰어요. 백코트 하면 먼저 돌아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뛸 때 보면은 발 아픈 사람이 뛰는 것처럼 한 발을 살짝 띄었다 뛰는 거 알죠? 이게 아직도 아픈 건지 아플 때 그 아픈 발 보호하느라고 습관 든 거를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작년 양인영은 아니다. 작년에 양인영 선수는 1쿼터에만 블록슛 3개를 했죠. 양인영 선수가 파울 약점이 있는데 파울 약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블록을 좀 눌러서 블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클린 블락인데도 누르기 때문에 이게 파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클린 블락 공만 건든 것 같은데도. 그래서 파울이 많아서 이때도 1쿼터에 파울 3개 하고 나갔는데 그때는 양인영 선수가 그 정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 라트비아 선수들을 보면은 로우를 못 밀고 들어왔어요. 그 효과를 봤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 박지수도 이번에 블록슛이 딱 하나고요. 작년 대표팀, 그 전에 올림픽 대표팀이랑 같은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즉 박지수는 그 존재감 자체로 수비가 되는 거고 빼면은 로우에서 수비를 제대로 하는 선수도 양인영밖에 없고 외곽에서 수비 제대로 하는 선수도 파이트스로 제대로 빠지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선수가 제가 볼 때
안혜지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안혜지가 붙는 거랑 윤예빈이 붙는 건 달라요. 왜? 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입되는 패스를 막아줄 수 있냐 없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박지현 선수도 작년 대표팀에서는 앞선 수비를 잘하면 됐는데 이번 대표팀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박혜진도 없고요. 윤예빈도 없고요. 박지현이 외곽에서 다 막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포워드 전력도 되게 처져요. 지금 상황에서. 강희슬 정도를 빼면은 3번 전력도 지금 선발한 선수 중에 그 다음이 김진영 선수인데 아시다시피 이 김진영 선수도 국내에서는 수비 좋고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국제대회에서 쓰기에는 3번이 176이다. 좀 작죠. 그럼 박지현을 올려야겠죠. 그럼 가드 수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번에 합류한 가드가 이소희인데 이소희도 솔직히 수비 지표는 좋은데 윤예빈 자리 메우기에는 타점이 좀 낮죠. 그리고 좀 힘으로 버티는 수비가 좀 약한 타입이고 신지현 선수는 지금 리그 내에서도 김예진, 김지영 빠졌다고 이 팀 수비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비가 다 털리는 거예요. 수비가 다 털리니까 좋은 공격 기회, 속공 기회를 잡기도 어려운 거예요. 속공은 수비의 성공 이후에 나오거든요. 우리 대표팀이 상황이 이럴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했어요. 다들 이제 박지수도 왔고 하니까 다 갖춰진 상황에서 제대로 붙어보는가 이런 생각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실망이 크신 것 같은데 뭐 4쿼터 0점은 이건 진짜 역성도 들기가 힘들죠. 그런데 뭐 그만큼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빡세게 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빡세게 굴린다고 될 거 같냐.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인 선수가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닌데 빡세게 굴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빨리 망가져요. 재원이 없다는 게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보고요. 뭐 김태현이야 아직 아니니까 안 뽑은 거 이해가 가는데 저는 최희샘은 왜 안 뽑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강유림이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말 있죠. 뭐 근데 포지션이 애매하다면서 뭐 어제 일요농구 방송 들으신 분들 들으셨잖아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라고. 근데 저는 강유림이 포지션이 애매한 건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냥 3번으로 기용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국제대회에서 3번 하긴 김진영 선수하고 마찬가지로 작다는 거. 이게 문제지. 이 포지션이 애매해서 안 뽑았다는 답변을 하면서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라는 얘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현대동거에서 2번, 3번 개념이 무너진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뭐 이번에 은퇴를 하신 한채진 선수가 공식적으로 포지션은 포워드예요. 솔직히 한채진 선수가 팀에서 3번 자리에서 뛰었나요? 2번 자리에서 뛰었나요? 뭐 더 나가서는 옛날에 유용주 선수도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유용주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파워포워드인데 국제대회에서는 자기는 3점 슈터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강유림 선수가 대학 출신이라서 그 인사이드까지 봐본 경험이 있는 선수인데 그러면서 프로에서 와서 바로 슈터롤에도 바로 적응을 했거든요. 그럼 그냥 슈터롤로 갔으면 되는 선수인데 그 171에 이소희는 2번으로 뽑아놓고 175에 강유림은 2번으로 못 쓰겠다. 물론 이소희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최희샘은 왜 안 뽑았는지. 최희샘도 자꾸 그럴 수 있죠. 자꾸 뽑아놓으면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은 선수잖아요. 그래서 안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로스터에서 최희샘을 대신할 만한 선수가 있었냐? 배윤도 없는데 이라는 선수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확인이 돼버린 상황이고 평가전이었잖아요. 평가전에서 깨져봤다고 뭐 실망하고 이럴 게 아니라 많이 깨져봐야 돼요. 지금 상황은 제대로 바닥 한번 찍어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표팀을 떠받쳐오던 선수는 김단비, 배혜윤, 박혜진 그리고 김정은 선수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 빠지고 김단비 선수 한 명 남았는데 김단비 선수는 이제는 좀 힘에 붙이는 게 보여요. 예전엔 그래도 나눠서 하던 거지 혼자 다 하려니 힘들지. 김민정 선수도 안 뽑았네요. 물론 시즌 후반부에 부상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아픈가? 골밑전이 지금 그렇게 없고 그나마 있는 센터 2명도 정상이 아닌데 최희샘, 김민정을 안 뽑았다. 지난 시즌을 보면 김민정을 뽑을만 하거든요. 김민정은 뽑아서 3번으로 돌려도 돼요. 아직도 몸 상태가 아닌 건지 아니 다른 보관이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고요. 결론적으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뭐 우리나라 라트비아나 작년이랑 같은 팀이 아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계속 겪을 거예요. 자 이제 김단비도 빠져요. 누구 넣을까요? 이경은 빠져요. 포인트 가드 누구 넣을까요? 그냥 솔직한 말로 전 포지션이 다 빠진 거예요 지금. 이번 우리나라 대표팀 역대 최약체일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사실 4쿼터 0점까지는 생각 안 했죠. 그 정도 되면은 라트비아도 힘 빼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 상대팀도 이제
그 정도 점수 차면은 힘 빼고 백업도 돌리고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데도 득점이 전혀 안 나왔다. 지금 작년 리그부터 이런 상황이 좀 빈번하잖아요. 저 우연하게 그 농구인 출신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야 되는 상황이래요. 지금 세대 교체 가독이고 백업 멤버였던 선수들이 주력으로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고 혼자서 연습할 때 다 넣었던 사람도 이거 뭐 꼭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압감이 그걸 처음 겪으면은 그걸 못 견뎌요. 그 희한하게 농구 선수 중에 그런 선수들 있잖아요. 수비가 어느 정도 붙어야지 넣는 선수들. 지금 다들 역할도 바뀌고 다 새로운 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참에 확실하게 더 바닥 찍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애매하게 좀 올라오려고 해서는 못 올라올 거예요. 바닥 찍고 바닥을 차야지 올라오지. 지금 이 상황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고등학교 인재풀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호회부도 합류를 시켜서 인재풀을 늘려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대회 하나 만들면 되거든요. 참가 규정 완화하면 되는 거. 근데 작년 대회 규약을 보니까 협회에 등록해야지만 되고 일반인 선수도 그 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돼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엘리트 등록된 선수만 참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 아직 농구계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안 그래도 인재풀도 없는데 다 다친 상황에서 그냥 풀타임 경기를 뛰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쌓이니까 뭐 옛날에 농구 컨텐츠들 보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 때는 어땠는데 이렇게 말하던 옛날 선수들 딱 한마디 기자들이 딱 한마디 하면 입 다물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바꿔줄 만큼 선수들이 많았지 않냐고. 그럼 다 입 다물어요. 근데 지금은 바꿔줄 선수가 없어가지고 그 선수가 계속 되니까 데미지가 누적돼서 하체 어디 한쪽 아프면은 그쪽으로 중심이 쏠려가지고 숏 밸런스 다 깨집니다. 옛날에는 이러면 바꿔주면 됐는데 지금은 바꿔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계속 뛰니까 이런 문제도 계속 심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작년 리그 그리고 이번 평가전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황장애 때문에 1년을 통으로 쉬어서 경기 체력이 안 돼 있는 선수가 거의 대부분을 뛰어야 했고 그런 와중에도 에이스였고 그 백업 5번이 뛰는 거 보면 아직도 아픈 건지 그런 상황이고 포인트 가드 대체로 선발된 선수가 지난 몇 년간 국가대표에서 모습을 볼 수 없던 리그 최고참이고 솔직히 이런 상황인데 뭘 바라나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월드컵 최종 예선 호주전에서 느꼈지만 이해란, 이소희, 허예은은 자기 몫은 하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모습이 많이 보였고 그런데 진아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줬거든요. 진아는 그래도 대표팀을 몇 번 해봐가지고 지금 이거는 뭐 비관만 하고 이렇게 아니라 그냥 혹독하게 더 깨져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 파악하고 그래서 그 현실을 파악해서 그걸로 대안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지 그 실망하고 그냥 실망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요. 새로 인재 발굴하려고 그래도 발굴할 인재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대회 고등학교 참가 선수 68명. 그럼 한 학년에 대충 20몇 명 있는 거고 거의 프로 지망하는 선수는 거의 다 뽑혀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하네요. 치열하게 경쟁을 파울 누적돼가지고 경기 포기해야 돼요. 저는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죠. 아시안컵 기대를 하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뉴질랜드전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양인영 빼고 가는 게 나을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직 100% 아닌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트리플 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